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내가 본업이 있는데 이제 사이드 잡으로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사업은 이제 결론은 사실은 미니 창고예요. 이 미니 창고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고, 이제 제가 공유 오피스하고 스터디 카페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스터디 카페하고 공유 오피스는 솔직히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미니 창고는 솔직히 말하면 관리하기 편해요. 그래서 저는 미니 창고로 추천을 드리고요. 대신에 미니 창고의 최대 수익은 낮죠. 낮으니까 사실 재밌는 사업은 아니에요. 돈이 되는 사업도 아니고. 근데 장점은 이제 관리가 수월하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 장점은 이제 매출이 꾸준하다는 거. 등락 폭이 거의 없이 이제 80% 이상 이제 공간이 다 차게 되면 그 이상부터는 별로 이렇게 급격히 낮아지는 구간 없이 쭉 갈 수 있다. 그게 장점인 것 같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부업으로 스터디 카페나 공유 오피스나 소호 사무실이나 뭐 미니 창고나 이런 것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길거리에는 이미 스터디 카페가 너무 많고, 그리고 공유 오피스도 이제 좀 많은 것 같고, 소호 사무실은 애초에 많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좀 관심 가지시는 게 이제 미니 창고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되는 입지에 오픈을 하시면 정말 잘 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김포나 인천에 한 70평, 60평인데 월세가 200도 안 되는 저렴한 임대한 곳에 스터디 카페 오픈했더니 매출이 막 1,500씩 나오는 곳도 있어요. 저는 실제로 그런 분을 만나뵌 적도 있고. 근데 그런 케이스가 쉽지가 않은 거죠, 되기가. 정말 그렇게 되려면 운이 좋아야 돼요. 정말 장사가 잘 되는 입지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정말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인 것 같고, 공유 오피스도 마찬가지예요. 소호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정말 잘 되는 곳은 정말 잘 되는데, 근데 그 드물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잘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저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그렇게 잘 되지 않거든요. 저 되게 현실적인데,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일산에 있는 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600에서 500 왔다 갔다 하고요. 지난번에 코로나 2.5단계일 때는 매출이 300대까지 떨어졌었어요. 임대료 관리비 다 하면 한 300 정도 나가니까 정말 본전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평균 매출로 했을 때 평균이 한 이게 600 넘기 힘들걸요? 이게. 그래서 그런 상태고, 그리고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공유 오피스를 5개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목표치에 지금 5% 밖에 달성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쉽지가 않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잘 되는, 사실 뭐 공유 오피스가 잘 돼봤자 얼마나 잘 되겠어요. 지금 잘 되는 곳이 1호점, 2호점인데 여기도 뭐 목표치에 한 8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60% 정도 되는데, 이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프냐면 고정 지출. 이게 매출이 잘 나오던 안 나오던 고정 지출은 정말 고정으로 나가거든요. 임대료, 뭐 전기료, 뭐 건물 관리비, 각종 그런 구독 서비스, 뭐 캡스, 인터넷, 정수기, 프린터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도 고정으로 나가니까 이럴 때는 참 미니 창고가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미니 창고 같은 경우에는 최대 매출이 400이 채 안 되지만 고정 지출이 20만 원이 채 안 돼요. 임대료 빼고, 임대료도 나가고, 전기료 조금 하고, 그리고 캡스 보안 구독 서비스하고 인터넷하고 뭐 이 정도, 그 정도에서 20만 원이 채 안 나가는데, 그 다른 뭐 스터디 카페나 공유 오피스에 비해서 이제 고정 지출이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가 이제 직장이 있고 내 본업이 따로 있는데 투잡으로 또는 사이드 잡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미니 창고가 제일 효율적인 것 같아요. 최대 매출은 낮지만 고정 지출이 적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미니 창고 같은 경우에 대부분 지하잖아요. 지하 공간이면은 임대료가 일단 낮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도 낮을 거고, 인테리어 비용도 스터디 카페나 공유 오피스에 비해서 한 70%밖에 안 돼요. 60%? 예를 들어서 저희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비가 평당 200 가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160, 170 정도 들었어요. 근데 미니 창고는 평당 11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리고 고객을 응대하는 것도 스터디 카페나 공유 오피스는 수시로 문의가 와요. 예를 들면 스터디 카페는 시간 단위로 결제를 하니까 그 공간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점들이 되게 많은 거죠. 시간 단위로 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커피 머신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뭐 냉난방 같은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결제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결제를 했는데 환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필요로 하는 요금제가 따로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객하고 소통해야 되는 횟수가 많습니다. 근데 미니 창고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고객이 이 공간을 계약을 할 때 그때만 한 30분 정도 투자를 하시면 그 이후에는 그렇게 고객하고 소통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스터디 카페하고 공유 오피스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다 해보니까 미니 창고가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이구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쨌든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부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은 기존에 재테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전세 레버리지도 뭐 해보신 분이고 그리고 상가 경매도 해보셨을 거고 뭐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뭐 다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의 노력이 가장 덜 들어가는 사업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뭐 전세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내가 처음에 부동산 통해서 이 아파트를 계약을 해놨을 때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 4, 5년 있으면 많이 올라 있잖아요. 제가 그동안에 뭐 이 아파트 값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한 게 딱히 없잖아요. 근데 뭐 스터디 카페나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월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집기류 같은 것도 계속 사야 되고 고장났을 때 계속 고쳐야 되고 고객이 왔을 때 응대를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홍보도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홍보 채널이 또 하나도 아니야. 뭐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뭐 너무 많아.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고 표현할까요? 만약에 뭐 내가 뭐 건물, 아파트, 뭐 주식, 뭐 비트코인, 뭐 스터디 카페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온다고 했을 때 내려올수록 내가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는 미니 창고가 유지 보수가 편하다는 거죠.